저는 투스타 소장입니다. 제가 아들에게 평소에 했던 말이 틀렸을까요? 40년 군 생활을 하면서도 이토록 확신이 서지 않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강원도 철원 5사단 최전방 부대에서 벌어진 일들을 돌이켜보며 제 자신을 많이 반성합니다. 저는 아들에게 어릴 적부터 자기 일은 자기 스스로 처리하라고 늘 입버릇처럼 말했죠. 그런데 아들은 그것을 그저 참고 견디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주려고 그렇게 교육시킨 것이었는데 아들은 그저 묵묵히 당하고만 있는 법을 배운 것 같아서 속이 무척 상합니다. 9사단의 사단장으로 투스타라는 계급장을 달고 있지만 그날만큼은 그저 한 아버지였습니다. 제 아들이 혼자서 감내한 모든 일들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그 참담함이란 이건 단순한 군대 적응기가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존엄이 깎여나가는 과정이었고 아버지로서 제 교육 방식에 대한 뼈아픈 반성이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입대하던 날을 떠올려 보니 벌써 몇 달이 지났군요. 명문대 2학년을 마치고 자원입대를 결심했을 때 솔직히 의외였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군대를 기피하는 분위기인데 민수는 오히려 먼저 나서더라고요. 그날 저녁 식사 때 민수가 조용히 군대에 가겠다고 말했을 때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어요. 평소처럼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확실히 결정한 듯 보였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았죠. 군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니까 나름의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 조금 더 깊이 물어봤어야 했나 싶습니다. 그날뿐만 아니라 아들이 자라오면서 늘 깊은 대화를 했었어야 했다. 반성합니다. 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어떤 무게가 자리 잡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건지. 그런데 입대 전날 밤, 저는 부자지간으로서의 따뜻한 대화가 아닌 간단하고 딱딱한 대화를 몇 마디 했을 뿐입니다. 저는 민수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갑옷을 입지 말라고. 입대하면 그냥 이병 김민수일 뿐이라고 했죠. 아버지가 투스타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그건 민수 자신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 함께 생활할 동료들에게도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민수의 대답이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걱정이 되었어요. 22살짜리 청년이 이렇게까지 조용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것이 민수만의 성숙함이라고 여겼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독립적인 청년으로 자라주길 바랐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참 큰 착각이었어요. 제가 가르친 자립정신을 민수는 그저 혼자 참고 견디는 것으로만 받아들인 것 같더라고요. 민수가 5사단 최전방 부대에 배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는 조금 놀랐습니다. 하필 그곳이라니. 제가 젊었을 때도 근무했던 곳이라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척박하고 긴장감이 도는 곳이었죠. 하지만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수는 어려서부터 전출을 많이 따라다녀서 적응력이 좋았으니까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까 민수에게서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를 했는데 갑자기 2주일, 3주일씩 연락이 없더라고요. 애 엄마는 걱정했지만 저는 군대 적응하느라 바쁜 거겠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사실 그때 이미 민수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최승우라는 병장 때문에 말입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최승우 병장은 민수와 고등학교 같은 반 학생이었다고 해요. 그것도 민수를 질투하고 괴롭혔던 아이였다고 하더군요. 군대에서 고등학교 동급생을 만난다는 건 참 묘한 일이에요. 더군다나 그 아이가 선임이라면 더욱 그렇죠. 승우는 고등학교 졸업 후 수능에 실패해서 바로 입대했고 민수보다 몇 개월 먼저 들어가서 병장까지 달았던 거예요. 학창시절에는 입시 일정이 빡빡해서 제대로 괴롭히지도 못했는데 군대에서는 계급이라는 완벽한 방패막이가 생긴 셈이죠. 그 아이의 심리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열등감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자기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을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 되는 거죠. 어느 날 이재윤 소위라는 일소대장에게 연락이 왔어요. 사실 이 소위 때문에 제가 이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재윤 소위는 ROTC 출신으로 명문대를 나온 똑똑한 젊은이였어요. 이 소위가 민수와 최승우 병장의 이상한 관계를 가장 먼저 눈치챘다고 하더군요. 관찰력이 뛰어난 아이였나 봅니다. 이재윤 소위는 매일 관찰 노트를 썼다고 해요. 병장 최승우가 이병 김민수에게 반복적으로 경계 내 사소한 사고를 유발시킨다고, 직판 낙하, 시점과 피해자 위치상 우연이라 보기 어렵다고 기록했더군요. 그리고 김민수 이병은 일관되게 무반응이라고 통제된 감정력을 확인했다고 적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민수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점심시간에 시판이 떨어져서
뜨거운 국물이 튀었는데 다른 병사들은 모두 외면하고 민수 혼자 바닥을 닦고 있었다니 그 장면을 상상하니 가슴이 메어오더군요. 최승우 병장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어요. 민수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기 시작한 거죠. 속옷 빨래, 면도기 세척, PX 심부름 같은 것들을 반복적으로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병장과 이병 간의 수직 명령 체계를 가장해서 말이에요. 민수는 아무 말 없이 모든 걸 처리했어요. 이재윤 소위는 그것을 복종이 아닌 자기 절제라고 봤다더군요. 참 정확한 관찰이었어요. 민수는 복종한 게 아니라 자신을 억누르고 있었던 거죠. 제가 가르친 자립정신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말을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견뎌내는 것으로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제 교육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어야 했어요. 아들에게 독립적으로 살아가라고 했을 때 그것이 혼자서 모든 걸 감내하라는 뜻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어느 날 훈련 중에 일어난 사고는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최승우 병장이 무거운 장비를 민수에게 넘기면서 일부러 손을 확 놓은 거죠. 민수는 손가락이 꺾였어요. 손가락을 바로 잡고 팔 전체에 기부스를 한 채 의무실에 갔다 와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이재윤 소위가 민수에게 조용히 물어봤대요.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다친 적이 있느냐고. 민수는 짧게 고개만 끄덕였다고 합니다. 그 짧은 끄덕임 속에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가 숨어 있었을까요? 이 소위는 관찰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부상 유발 과정의 명확한 고의성은 불명하지만 패턴상 고의성이 있음을 전제로 추후 조치를 검토한다고. 그리고 김민수 이병은 통증보다 수치심에 반응하며 고립 신호가 관찰된다고 했죠. 그리고 부사관에게 어떤 조짐이 없느냐고 물어봤대요. 그 무렵부터 부사관도 김민수 이병과 최승우 병장을 정밀 관찰했다고 합니다. 민수는 밤마다 침대에서 독서등을 켜고 가만히 핸드폰을 보며 제 연락처를 띄워놓고는 누르지 않았다더군요. 그 모습을 상상하니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 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거죠. 제가 스스로 해결하라고 했으니까 아버지의 힘을 빌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건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저는 아들이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길 바랐던 건데 아들은 그것을 홀로 고통받는 것으로 이해한 거였어요. 이재윤 소위는 그즈음 중대장에게 비공식적으로 제안했다고 합니다. 최 병장의 행동을 조사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계속 두면 사고가 날 거라고 했죠. 하지만 중대장은 묵살했어요. 군대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고 여겼나 봅니다. 훈련 중 사고가 난 날로부터 며칠 후 저는 5사단 부대 순시 명목으로 그곳에 갔습니다. 사실 순시는 핑계였어요. 이재윤 소위의 보고를 중대장이 묵살한 다음날 직접 저에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최승우 병장과 김민수 이병의 사건 일지를요. 보고를 받을 때 제 심정이 어땠는지 모르실 거예요. 분노보다는 자책감이 먼저 밀려왔어요. 제가 아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생각, 그리고 제 교육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깨달음이 동시에 왔거든요. 저는 5사단 사단장에게 연락도 없이 군용 지프로 부대로 출발했습니다. 제가 도착하니 중대장 이하 전 간부들이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어요. 사전 연락도 없이 갑작스러운 사단장의 방문에 당황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들을 나무랄 생각이 없었어요. 이런 일은 어느 부대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문제는 그 보고를 받고도 묵살했다는 거였습니다. 이재윤 소위가 저에게 한 달간의 관찰 노트를 보여줬어요. 세세하게 기록된 괴롭힘의 패턴들, 민수의 반응들, 그리고 소위 자신의 분석까지. 정말 꼼꼼한 젊은이였어요. 그 노트를 보면서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 소위에게 물어봤어요. 제 아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소위는 말했어요. 김민수 이병은 참 의젓한 병사라고. 하지만 너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한다고 했죠. 아버지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통제하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 한 것 같다는 자신의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아들에게 스스로 살아가라고 했을 때 그것이 홀로 고통받으라는 뜻이 아니었는데, 문제가 생기면 해결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었는데 아들은 그것을 그저 참고 견디는 것으로만 받아들인 거였어요. 또한 정작 아버지인 저는 투스타 갑옷을 입고 입대할 생각은 하지 말라고 아들에게 단단히 일렀는데, 민수는 투스타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자신에게 닥친 일들을 다 감내한 거였습니다. 어찌 보면 민수가 더 어른스러웠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전 중대가 집합한 자리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내 아들을 보호하러 온 게 아니라고, 병사 겨우 한두 명의 일이라고 방관하는 아니란 태도를 바로잡으러 왔다고 했어요.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그때 최승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갑작스러웠어요. 그리고 울먹이며 말하기 시작했죠. 잘못했다고. 고등학교 때부터 질투했다고 했어요. 민수는 다 잘하고 자신은 늘 뒤에 있었다고. 군대 와서라도 뭔가 이기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아이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승우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단순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아님을 깨달았어요. 둘 다 상처받은 아이들이었던 거죠. 다만 그 상처를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었어요. 민수는 그때까지도 말이 없었어요. 눈을 내리깔고 있다가 천천히 올려다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걸 말하는데 4년이나 걸렸냐고. 그 한마디에 주변 병사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이 진짜 원했던 건 복수가 아니었다는 걸. 그저 인정받고 싶었던 거였어요. 자신의 고통을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말해주기를 바랐던 거죠. 저는 그동안 아들에게 강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지만 정작 아들이 필요했던 건 강함이 아니라 따뜻함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는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용기 말이죠. 최승우 병장은 징계 절차에 회부되었고 김민수 일병은 타 부대로 전출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실 전출은 제가 요청한 거였어요. 민수가 그 환경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짐을 싸는 민수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 작은 가방 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성장이 담겨 있을까 하고 말이죠. 민수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예전과는 뭔가 달라 보였어요.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걸 참으려 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이재윤 소위가 민수에게 정식으로 격려를 했어요. 김이병, 오늘도 수고 많았다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민수는 처음으로 당당하게 거수 격려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저는 아버지에게 누가 되지 않게 참느라 고생한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지켜내라고, 더 이상 견디는 게 아닌 살아가는 거라고 썼죠. 그리고 아버지가 많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문자를 보내면서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사실 그 문자는 민수에게 보내는 것이면서 동시에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어요. 아버지로서 제가 놓친 것들에 대한 반성이었고 앞으로는 다르게 하겠다는 다짐이었거든요. 민수가 군 트럭에 몸을 맡기며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서네요. 그 눈빛은 더 이상 피하지 않는 눈빛이었어요. 당당하고 의연한, 진짜 어른이 된 사람의 눈빛이었죠. 저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진짜 의미를 아들이 드디어 이해했다는 걸. 스스로 일을 처리한다는 것은 혼자 참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고 불의에 맞서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되돌아보면서 참 많은 걸 느낍니다. 아버지로서 제가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아이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민수는 현재 새로운 부대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전화 통화를 할 때면 예전보다 훨씬 밝은 목소리를 들려줘요. 자신의 이야기도 더 많이 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조언을 구하기도 해요. 그런 변화를 보면서 저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승우 병장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징계를 받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만 그것도 그 아이에게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말이죠. 이재윤 소위는 지금도 가끔 안부를 물어와요. 정말 훌륭한 장교라고 생각해요. 그런 세심한 군인들이 있어서 우리 군대의 미래가 밝다고 느끼거든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정답이 없는 일이라는 걸. 최선을 다해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그 실수가 아이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고쳐나가려는 노력이겠죠. 민수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너가 힘들어할 때 옆에서 함께 해주지 못해서, 그리고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게 만들어서. 하지만 너는 그 모든 어려움을 통해 진짜 강한 사람이 되었구나. 이제는 혼자 참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는 사람으로 말이야.